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 감독님, PD님, 우리 이인혜 매니저님 다 결혼 안 하셨죠? 세 분은? 하셨죠?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세 분 이제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구? 전 웨딩 플래너 JK.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비 종류 아니야 이거? 티키타카.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보자. 청년처럼 특히 착하. 오늘의 주제는 곧 있을 저에게 있어서는 축복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와, 드디어 결혼이다. 사실 티키타카에서 저희가 결혼 관련된 주제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부남, 유부녀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곧 유부. 곧 탄생. 유부초밥이 생깁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환상이잖아요. 그냥 진짜 뭐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약간 결혼에 대한 로망 혹은 환상 같은 게 있나요? 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냥 가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나라에서 인정한 공식 그거잖아요. 가정이잖아요. 네, 네. 그냥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이제 저녁에 밥 같이 먹고 그런 삶을 전 항상 소소한 꿈꿔왔거든요. 약간 행복. 그렇죠. 그 우리 피나 또 저도 완벽하게 동의해요. 저도 뭐 결혼식, 뭐 이런 신혼여행 이런 거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고,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 뭔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내 A도 사투리예요? A도네, A도. 내 아이도 낳아서 뭔가 같이 그 아이를 또 같이 키우고 약간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은 로망은 있죠. 우리 또 척척 박사 또 지연이는 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저는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첫연애가 결혼까지 가신 케이스여가지고 우와. 저도 좀 그런 장기 연애가 결혼으로 가서 완전 그냥 정석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딱 신랑 신부 그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이런. 근데 사실 결혼이 언제부턴가 청년들 사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손꼽히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7%입니다. 그럼 10명 중 5명이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즘 세대가 결혼을 기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 요소가 왠지 이게 20%. 이런 이유가 네. 1등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려 18.9%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가 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 때문에라고 하신 분들이 16%나,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가 12.4%입니다. 역시 뭔가 달라. 그 좀 느낌이 달라. 많이 다르죠. 확실히 남자분들은 뭔가 내가 좀 준비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에 강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데, 지금 못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내가 그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거 경제적 불안. 그리고 결혼 조건 맞추기 어려워서 남자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얘하고 결혼식을 내가 하면서 안 싸울 자신도 없을 것 같고 여자친구가 지금 있죠. 있죠. 근데 지금도 자주 싸우는데 그쵸. 아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아니 싸우는데 여자친구 이거 안 본다고 너무 그런다. 가끔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든 보낸다 링크. 가끔 싸우는데 조건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솔직히 그래서 좀 결혼식은 힘들지 않나 하면은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보고 싶다는 있어요. 스몰 웨딩? 야외 하지 마. 아니 피디님 이 정도면 그냥 그냥 저희 피나가 가면 싫어하는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덥고 바람 불고 힘들다. 머리에 기름지고 야외 하지 마. 아 누나를 위해서 오케이. 우리 척척 박사 지연이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저 사실 당장이라도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막 길게 산 건 아니지만 25까지 살아보니까 언제 살아도 제 돈은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같이 모아가는 깊은 게 깨달음을 낫지. 얻었구나. 그거를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더 늦춰지기만 하지. 결혼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뭐 이유가 저도 있을까요? 약간 비슷한데 일단은 제가 혼자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한 혼자 이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나 혼자 집에 있다는 그 안락함이 있단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 네, 근데 그걸 포기하려면 진짜 내가 이 사람과 있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경제적인 이런 건 솔직히 상관없고,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식도 안 올려도 되고 신혼여행도 안 가도 되거든요. 오. 저는 그냥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만 좋으면 저도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의여가지고. 아니 근데 또 피나 같은 경우에도 좀 연봉이 또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상대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제대로 뭐 원활하진 않다. 다만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럼 결혼할 수 있는? 네, 괜찮아요. 남자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 근데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아, 그치,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은 하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돈, 뭐 이런 경제적인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와 내가 평생 남은 여생을 보낼 거냐.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야. 사실 저는 그런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을 한. 왜냐면 지난번에 내가 리우 카니발 그거 얘기한 거 왜 나와? 갑자기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카니발 뭐 비키니 좋은가 봐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떡해. 심지어 제 차가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내 차에 뭐 비키니가 있나?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셨습니다. 허허 우리 사회가 참 비키니 좋지.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하는 비율이 49%입니다. 어머 진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중에 27%는 체면 등 부모님을 위해서, 26%는 굉장히 현실적인 아 축의금을 회수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에 무려 40%는 더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싶어서. 집에 더 그쵸, 투자하려는 집을 거 더 아닐까요? 크게 사야 되니까. 그냥 웨딩 촬영만 예쁘게 해놓고 집에다가 더 투자하는 거. 또 30% 가량은 형식과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졸라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25%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예식 비용이 부담스러워. 그쵸. 이런 현상,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의견 맞으면 생략해도 오케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자유로운 표현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릴 때라고 해도 얼마 전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결혼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게 있어야 결혼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라는 뭔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다양해지기도 다양해졌지만 아예 생략하는 곳도 많고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만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냥 당사자들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제 피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을 안 해도 된다. 네, 전 라고. 아까 초반에도 말해서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감은 저도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까지 물어봤는데도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생략하고 싶어요. 우리 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식을 진행을 안 해도 된다에 좀 많이 가깝긴 했는데, 혹시 여기 항목 중에 본인의 의견이 있나요? 여기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크잖아요. 뭐 체면을 위해서 하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한국인 조금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이니까 나하고 얘가 행복하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사실 저는 결혼식을 하는 것을 무조건 체면이었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체면과 축의금 회수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쵸, 비용이지. 이게 현실적인 거지. 어머머. 대한민국 결혼식, 이 결혼 문화, 왜 청년들이 결혼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낱낱이 제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 감독님, PD님, 우리 이인혜 매니저님 다 결혼 안 하셨죠? 세 분은? 하셨죠?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세 분 이제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구? 전 웨딩 플래너 JK.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비 종류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들 집값을 제외하고 결혼 평균 비용이 무려 6,300만 원. 청년재단의 출연료를 비교하면은 약 몇 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여기서 계속 그냥 하루에 그냥 20장 찍어야 돼. 계속 찍어. 자, 다음 촬영은 뭡니까? 이 정도 계속 찍어야 될 정도로.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나가는지 와, 우와. 준비된 남자. 한 가지씩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식 준비 리스트 중에 이제 첫 번째 당연히 웨딩홀이겠죠. 자, 웨딩홀에 필수적인 건 예식 일정이 필요할 거고요. 하객 수, 지역, 예식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냐, 야외냐, 아니면은 하우스냐, 그리고 또 스몰 웨딩이냐, 컨벤션 웨딩이냐, 호텔 웨딩이냐에 따라서 제가 너무 좀 장대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요즘 결혼식 이 스드메 촬영에 약간 논란 아닌 논란이 스태프분들 간식까지 준비해야 되냐라는 아닌 논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웨딩 촬영 스태프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주는 관행 아닌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행이란 말이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 이 썰을 SNS에서 봤는데 이 스태프분들이 간식 챙겨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저희 몇 명이다 이거 당연히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카페나 그런 디저트 가게에서도 아예 그렇게 웨딩 간식 그렇게 해서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당연하다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내고 찍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실제로 돈을 받는 거고. 아, 내가 안 해오면 얘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웨딩 플래너를 했었던 그 지난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 아니 간식을 왜 준비해줘요? 역으로 그들을 우리한테 간식을 준비해줘야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찍는 그 포토그래퍼와 그 스태프들에게 잘 못 보이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찍었을 때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랑 신부가 을이 될 수밖에 없네. 사실 이거는 준비를 해주는 거는 저는 결혼 그 업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 드레스를 먼저 입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사전 피팅비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보통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저 근데 궁금해. 왜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옷이 늘어난다거나 뭐 찢어진다거나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 드레스를 입어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입어. 혼자서 절대 못 입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뭐 다 해주고. 근데 그게 대여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개념 아니에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저는 피팅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약간 드레스를 이해가 돼요. 입어봤지만 내가 드레스를 피팅하는 데 있어서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사진을 못 찍게요. 실제로 제가 가서 3군데를 드레스 투어하면서 사진 찍을 때마다 정말 이런 정색 투정대가 없어요. 그래서 도화지 같은 걸 갖다 줍니다. 그림을 갖다 줘요. 신랑이 그려야 돼요. 와. 왜 사진 못 찍게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림 그리게 한 것처럼 추잡스러운 게 있나? 진짜 어이가 없다. 혹시 아셨나요? 그림 그리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또 예비 신랑이고 이제 멋진 활약을 청년재단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있잖아 언짢아의 언짢아 언짢아님께서는 또 이제 결혼을 했죠, 최근에 했죠. 했고 피나하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언짢아는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아직도 결혼식 PTSD를 갖고 있는 그런 PTSD를 갖고 있죠. 주무시는 게 아닌지. 민망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아직도 그 결혼식에 대한 그 PTSD 때문에 아니 그냥 JK에 대한. 이거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나랑 헤어졌던 전 애인이 나에게 청첩장을 준다면 가죠. 흰색 옷 입고 가야죠. 진짜로? 초대를 해줬는데 가야죠. 아 흰색 옷 옷까지는 안 했는데 가볼 것 같은데요? 우와. 오 진짜? 궁금하니까. 저도 갈 것 같은. 우와 우와. 진짜? 초대 안 한 결혼식을 제가 굳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했는데. 얘도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식도 안 갈 거고 사망도 안 갈 거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꼴도 보기 싫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생사 여부도 알고 싶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청첩장 주면은 진짜 마지막까지 이네 약간 이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를 난 전애인을 부른다라는 사상이 이건 어느 나라 사상인가요? 이게 진짜 있는 이유가 그래서 가끔 샵에서 전 남친 결혼식장 가요 이러면 막 샵에서 온 힘을 다해서 꾸며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그래요? 아니 지연이가 간다고 한 것도 좀 너무 놀랍긴 하네요. 아니 근데 그건 물어볼 것 같아요. 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 그거가 좀 타당하면 갈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얼마나 이쁘고 잘난 여자랑 사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아 그럼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해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지. 화가 날 뻔. 그걸 왜 진작에 얘기를 해? 맞다. 너한테도 물어보자. 너 왜 그래? 저는 좋아했고 사랑했고 내가 간다는 이유는 그럼 그 남편 입장은? 어차피 모르잖아요. 모르긴 할 테지만 그래도 내가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행복한 여정을 누구랑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니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SNS 보고 믿지 마세요. 다 별거 없습니다. 자 아무튼 대한민국 모두가 한 쌍이 되는 그날까지 이건 좀 그런가? 또 될 수는 없겠죠. 저를 뒤이을 이 청년재단 이제 티키타카 멤버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기 앞에 계신 세 분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는 그날까지 티키타카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티키타카 안녕. 엉덩이나 이런 부분 쪽에 막 웰컴 막 이런 나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이거 뭔지 알아? 이 썰이 있어요. 이런 쪽에 이제 웰컴 했다가 그거 보고 정 떨어져가지고 헤어지는.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감사합니다를 뭐 신체 부위에 써놔야 되는 건가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티키타카